아, 초선들 단체 행동 돌입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나 이거 딱 보고 느낀 게 그런 거거든요. 야, 대선 뺏겼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과잉으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선들한테 나올 메시지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앞으로 개혁 더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왜 죄 없는 조국 추미애를 끌고 들어옵니까? 가장 멍청한 짓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왜 그러냐면 잘 봐봐요. 선거라고 하는 거, 정치라고 하는 건 자기 지지자 중심으로 뭉치는 거야. 선거에 졌다고 한들 민주당 지지자가 많겠어요?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겠어요? 근데 자기 본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 부정해버려. 누가 이 사람들 말을 따라줍니까? 그리고 그 원문에 그런 거 나와 있지. 여기 맞나? 내가 잘못 봤나? 뭐 언론을 탓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솔직히 말하면요. 언론 개혁부터 하세요. 언론 개혁부터 하시라고. 민주당이 아무리 쇄신해봐야 언론이 한 편 안 먹어주면요. 쇄신이 아니고요. 그냥 내부 분란으로 끝나요. 내부 총질로 끝난다니까? 지금 언론들 그렇잖아. 막 숨 죽였던 여당 초선 단체 행동 돌입, 청와대 인사도 비판, 2030 의원들 국민이 조국 사태 사과하라면 하겠다. 온갖 이간질에 거기에 이용당해가지고 이간질에 소모품으로 쓰이지 마시고 민주당을 정말로 비판하고 싶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 줬습니까? 그런 이야기로 비판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 더 국가가 힘을 보탰어야 된다. 아무리 조선일보가 선동을 해도 OECD 국가 중에 국채비리 아직도 가장 낮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가야지. 왜 죄 없는 조국 추미애를 끌어들여? 그러면 내부적으로 동력이 안 생기고 저쪽한테는 이간질 용도로 소모품으로 쓰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핵심도 잘못 짚었어. 내가 봤을 때 그래. 조국 장관 관련한 윤석열 사태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랬으면 4.15 총선을 이기지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봐서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민생이 좀 등한시했다. 이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끌고 가서 국민들을 위해 정치하겠다 하면 되는 건데 쓸데없이 왜 조국과 추미애를 끌어들여서 내부 지지자들을 분란을 만드냔 말이야. 가장 멍청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팔고 싶은 상품이 민주당이 아니라 나인 거야, 나. 그러다 보니까 김혜영 같은 자들이 갑자기 조국 교수님이나 추미애 장관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줘야 조중동에서 자기를 헤드라인으로 올려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조중동이 하고 싶은 말을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해서 기사를 만들고 자기를 어필하기 위한 짓을 하는 거지. 이거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조국 장관님이나 추미애 장관님을 우리가 지킨 거는 조국 장관님, 추미애 장관이 개인을 지킨 게 아니에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았고 거기에 대한 상징적 존재로서 그 두 분을 따르고 지켰던 거지. 조국 장관님을 지키고 사실 정확한 표현이 되려면 조국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을 왜 우리가 지켰냐 이렇게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라리 검찰 개혁을 왜 우리가 하려고 했냐. 이렇게 하면 좀 정직하다고 하겠어. 차라리 조홍천처럼 나 원래 검사였는데 검찰 왜 개혁해? 우리 잘 되고 있었어. 그러면 좀 그나마 저 사람 지 나름대로 소신이라도 있는갑다 하겠는데 지금 이 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잊혀져 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조중동에 한 줄 올리는 게 그냥 목표야, 이 사람은. 네.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여기에 보면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을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입장문 있잖아요. 요거 4페이지짜리 입장문 요거. 지지자들 버리겠다는 선언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이낙연 대표가 욕먹었던 지점, 홍남기 욕먹었던 지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무상급식
보편 지원에 대한 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적게 주더라도 골고루 나눠주자라고 하는 피가 있는 거야. 유전자가 있다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갔잖아. 물론 뭐 다시 말하지만 OECD 국가 중에 가장 빚을 적게 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조중동의 공격이 벌벌벌 떨어서 결국 그것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해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을 지지한 거예요. 검찰개혁 맞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도 중요한 민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조국 수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조국 개인을 지키자가 아니잖아. 여기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보복을 당하는 과정에 이걸 우리가 포기하면 검찰개혁 못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조국 수호란 타이틀을 건 거야. 그러면 지지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다 잘못됐다는 거냐? 또 열받는 건 그런 거야. 이런 선거할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지만 지지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나름대로의 그 과정 속에 최소한 우리는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지지한다라고 외쳤던 국민들한테 왜 우리들한테 하는 메시지는 없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내부적 지지는 잃고 이 입장문 하나로 중도에 계시는 분들, 보수에 계시는 분들 우리 반성했다고 반성문 쓰는 거야 이게. 이런 멍청한 정치행위가 어딨어. 어이가 없는 게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정말 단 하나도 있었어요. 누가 언제 야당 탓을 했으면 누가 언제 언론 탓을 했고 국민 탓을 했고 청년 탓을 했고. 우리는 했죠. 나는 했어요. 나는 솔직히 국민들이 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민주당 차원에서 언론 탓을 한 적 있어요? 국민 탓을 어떻게 국민 탓을 합니까? 이거 지금 내부 지지자들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030 의원 입장문이라고 냈는데 솔직히 이 입장문 2030이 봅니까? 안 봐. 이렇게 올드하게 페이퍼로 만들어가지고 입장문 뿌리고 정론관에 선다고 니들이 브리핑한 걸 안 본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지지자들만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기도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마음이 돌아섰음을 현장에서 느꼈으면 지금 총선이 지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25%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니들은 뭐 했냐고. 그걸 알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 여기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끝냈으면 됐는데 여기에서 조국과 추미애 장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난 4.15 청소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검찰 개혁하겠다고 같이 싸워진 지지자들한테 이거는 완전히 뒤통수 날리는 행위라고요. 그리고 핵심 지지자들을 버리자는 말이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극렬 지지자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극렬 지지자라고 표현은 그건 좀 맞지 않고 핵심 지지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당이라는 거는 정치적 결사체잖아요. 이 정치적 결사체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신념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게 조국 추미애를 지키는 신념이 아니고 국가 권력에서 이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됨으로써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자는 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핵심 정치적 신념인 거고 이 신념을 지키는 과정에서 조국 추미애 장관님과 함께 결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조국 추미애 문제로 국민을 분열시켜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렇죠. 거죠. 초선 의원들인데. 요거 있잖아요. 내가 선거 과정에서 서너 차례 했던 이야기예요. 읍소 전략이 맞냐. 미안하게 생각하는 태도와 읍소 전략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읍소 전략의 핵심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인정하는 거거든요. 어떤 정치 세력이 우리 잘못한 건 맞는데 니들 찍어줘? 잘못한 건 맞는데 니들 찍어줘라는 전략은 성립이 불가능한 전략이에요. 잘못한 건 맞아도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잘못을 확정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번 선거 이겼으면 이런 반성문 안 나왔겠네? 선거에 졌기 때문에 표심 때문에 자기 소신을 버리는 기회주의적 행동이에요, 이게. 정말 비겁하죠. 그리고 우리가 나쁘게 해석하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 때 표 얻겠다고 뛰어내리는 행위야. 그렇죠.
아니 사실 우리가 더 원했던 건 이런 거예요. 왜 당시에 조국 추미애에 대해서 더 열심히 팩트로 알렸어야지. 언론이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민주당에서 진짜로 발벗고 나서서 실드 쳐준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은 20대 30대를 그냥 우리 초선이니까 하고 나와서 좀 싸워달라고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식의 입장문, 아무도 보지도 않는 입장문, 결국 조중동의 먹잇감만 되는 입장문을 왜 올리냐고요. 그래 이제 지금 조중동이 노리는 건 그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 말대를 연상시키는 그렇죠. 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뭐 김혜영이나 조홍천 정도로 끝났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게 반성문 자체의 핵심이 잘못됐고 일단은. 그러니까 간단하면 이렇다니까 초재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득권화돼가는 민주당 기득권에다가 더 개혁합시다라고 외치면 돼. 그럼 누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같은 방송도 그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홍남기식의 어떤 그런 식의 기재부가 하는 행위들 계속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뭔가 뭐 진짜 빨간 수박 같은 사람들 비판하는 건 맞는데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초선이란 게 개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자체가 모두 까기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 다 지금 다 반성하고 있어. 아까 어떤 새끼가 댓글창에다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뭘 잘했는지 하나만 해보라는 거야. 답해줄 건 많거든. 너 우리 방송 한 번도 안 들었지? 엊그저께 했던 거 있거든. 수십 개도 많아. 경제도 엄청 잘했어. 다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다른 정권에 비해서 깨끗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싹 지워버리는 행위. 그래서 이걸 지지자들이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도대체 뭘 지지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래서 제가 2030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30이라는 사람들이 물론 젊은 열정을 가지고 2030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기존의 정치의 논법에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을 만한 따끔한 충고를 한다든지 개혁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기존 정치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삽질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30 국회의원들이 한번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거는 졌고 우리가 앞으로 선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깝깝하게 생각하고 옆에서 보좌관들이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이 이런 경우에는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정말 사과 좀 그만해. 그러니까 제대로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진짜 잘못한 게 있어요. 이 입장문에 조국 치미의 이름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어떻게 정확하게 맥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찰 개혁은 종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었으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점철된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잃었습니다. 오만과 덕선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국민들께 피로와 염증을 느끼게 하였음에도 그것이 개혁적 태도라 오판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대명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어 오히려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이 문장 쓴 사람은요. 선거 결과를 본 거랑 똑같은 결과론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진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때로는 나한테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소신이라고 맞다고 하는 걸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봤더니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반성해버리는데 뜬금없이 조국 추미애를 소환해버리면 사람들이 이 4페이지짜리 문장에서 조국 추미애밖에 안 보여.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민생 개혁에 매진하지 못했다. 검찰 개혁도 민생 개혁도 같이 하겠다라고 말하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읍소 전략 이야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선거에 막 민주당이 이겼으면 좋겠는 사람들한테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여. 그런 사과는 한 번이면 끝인 거야. 전쟁이 일어났어 지금. 선거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전쟁 중간중간에 적한테 대놓고 계속 사과를 하는 거야. 좀 그만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떠나서 지지층부터 중도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잘못했나 보네라고 맞아요. 인식하게 되냐고. 그게 중도에게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올려줘요.
잘못한 거 인정하네요, 이 새끼들. 사기만 그러니까 올려준 게 무기까지 줘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선거 끝나고 나서 초재선이라는 사람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막 수박이다, 소위 말하는 수박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 5명이 정말로 이 입장문을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초선이다 한 번쯤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초선이니까 이 입장문을 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쓴소리를 좀 듣고 다음부터는 좀 더 노련한 정치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짜 재선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일부러 이야기 안 합니다.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만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이런 걸 막 바라고 막 고사 지르던 사람들한테는 옳다코나고 먹잇감 딱 주면은 그거 보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이 맞는 말 했냐는 민주당 지지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 이도저도 싫다. 지들 살겠다고 뛰어내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간이 김혜영인 거 아니야? 근데 걱정은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지자들의 비판과 비난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삐뚤어지게 나갈까봐 걱정인 거예요. 대표적인 있잖아. 금태섭 김혜영 한 번 찍혀서 그 다음부터 계속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힘들 겁니다. 그때 잘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욕을 먹으면 삐뚤어져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방송으로도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예요. 조국 장관이 털리던 윤석열 사태가 나고 나서 사의로 총선을 했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일반 국민들은 검찰개혁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요.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은 검찰개혁만 하느라 민생에 소홀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하겠다라고 말하면 될 답을 그때 행위를 반성한다고 해버리면은 소위 집토끼도 잃고 산토끼도 잃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걸 보면 그럼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반성을 했으니까 다시 민주당한테 지지가 돌아가야지.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인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볼까? 조국 장관이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소환돼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전혀 없죠. 전혀. 1도 없어요. 1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조국 장관님이나 추미애 장관님이 입 밖에 오르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뭔가 이슈가 된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왜 선거 끝난 다음에 조국 장관이 추미애 장관님을 묻히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론이 써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이 입장문이 되게 보면 상당히 만연체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도 논리를 못 만들고 있는 거. 반성을 해야 되겠고 최대한 빨리 반성을 해서 국민들한테 화를 풀어주고 싶은데 깨놓고 얘기해볼까? 이 사람들 정할못입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래요. 정할못이라고. 다른 걸 떠나서 잘한 건 잘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도 필요해. 왜 다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는 거냐고. 그러면 우리가 지지해왔던 우리들은 도대체 뭐가 되냐고. 차라리 2030으로서 분석을 제대로 내놓던지 차라리 그랬으면 나았을 텐데 지금 이 입장문의 자체는 조중동과 국민의힘 프레임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뭐 민주당이 오만하다던가 독선이라던가 이런 워딩은 전부 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할 때 쓰던 워딩을 이 입장문에 고스란히 쓰고 있고 여기에 우리 당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후보를 냈다 이 말이 있는데 이거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변경돼서 나간 겁니다. 민주당이 독선적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라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한 번만이라도 좀 오만하고 독선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사람들이었으면은 입장문 이렇게 냈겠어. 검찰개혁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민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검찰개혁 하느라 민생에 신경을 좀 못 썼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으면 훌륭한 입장문이었을 거예요. 대체 이게 둘 다 놓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뭐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덜컥수에 걸려가지고 전혀 효과도 없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을 내놓고 어느 누구한테도 칭찬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2030이라고 초선이 되긴 했는데 지금까지 한 일도 없고 사람들 머리에 박혀있지도 않고 자기네들 스스로 조급해진 것 같고
지금 이 타이밍에 뭔가 우리가 먼저 깃발 들고 나가서 사람들 이마에 머릿속에 각인이 되자라고 했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게 아니라 이마에다 도끼로 뭘 찍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아니 조국 때 열심히 같이 싸워줬으면 지금 이럴 때 까방권이라도 있지. 그런 마저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매를 벌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4.15 총선 이전에 조국 장관 관련한 윤석열 사태가 일어났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이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괴념치 않았던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 이번 선거 진 거는 딱 두 가지라니까. LH 사태를 이용한 포털과 언론의 그 선동질이 우리가 힘이 없었고 진 거야. 그걸 내가 반성하는 거라고. 물론 그 사이사이에 빨간 수박들의 행위가 일부 있긴 하지만 크게 대세를 좌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존재 가치조차도 그냥 부정해버리는 식의 행동을 하면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고. 조선일보만 좋아하는 거지. 조선일보가 어제 김혜영 이야기 나왔을 때 소신파라고 지켜세우면서 우린 조국을 왜 그렇게 지키려 했나. 민주당 자성의 목소리. 조선일보에 딱 좋은 먹잇감 주지 않습니까? 조국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조국은 상징적인 인물이었지만 조국 장관이 그렇게 해서 당에서 그런 식으로 그냥 나 자빠져 버리면 검찰 개혁 그런 건 못해. 못하다 보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가져와서 우리가 조국을 지키자라고 했던 것 뿐이에요. 조국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조국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검찰 개혁이었다고. 요거를 굳이 말장난식으로 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김혜영 같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아까 그 말한 초선들한테 똑같은 얘기 해주고 싶어요. 특히 김혜영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검찰이 잘못한 거 때려 같이. 그럼 인정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진정국과 김혜영이 뭐가 달라. 근데 오늘 입장문 낸 5명 중에 예전에 인터뷰를 나는 김혜영처럼 되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때리고 싶지 않아서 말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두 번째 또 이런 짓을 한다면 사람들한테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건 소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기회주의자라니까. 기회주의자예요. 총선을 완전히 우리가 압수하고 났을 때 이 사람 목소리가 나온 적이나 있습니까? 선거에 지고 나니까 잘 됐다. 봐. 내 소신이 맞았지라고 또 염장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김혜영이라는 사람은 설 자리가 아무 데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럴 때 조중동이 하고 싶은 말 대신 해주고 언론 한번 나고 자기라는 사람을 사람 대중한테 한번 이렇게 각인을 시키고 그런 그냥 그 정도의 효과를 노리는 거지. 이 사람의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은 정말 단 한 자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홍철은 솔직한 것 같고요. 그나마 그러니까 너는 그럼 민주당 안 하면 되겠네 하는 정도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정치를 잘 모르니 어떻게 지지자들을 추스려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이길 건지 얘들이 진짜로 모르는 게 있어. 아까 일부의 그 훌리건들이랑 똑같은 개념인데 민주당 전체의 모든 방향성을 다 부정하면은 그게 쇄신안이 나옵니까? 말하자면 70% 정도는 우리가 잘한 걸 알리려고 해야 되고요. 30% 정도 잘못한 게 있으면 바꿔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탕할 일이 아니라고. 반성도 선거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읍소작전 난 틀렸다고 이야기했잖아. 선거 이겼으면 반대로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선거 이겼으면.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건 가장 비겁한 거라고. 선거에 졌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언론 탓 야당 탓 이런 거 해야지. 그러면 오세훈이 잘했다는 거야? 박형준이 잘했다는 거야? 언론이 잘했다는 거야?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서 끊임없이 최소한 지지자들한테 실망 주면 안 되지. 당신들은 옳았음을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사기가 더 오르는 거지. 지지자들은 정말 열심히 잘했고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만 우리가 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는 거지. 왜? 이거를 지지자들을 욕하는 것처럼 들릴까 나한테는? 아니 지지자들을 분열시켰다고 하는데 지지자들이 분열된 적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장관님이나 추미애 장관님 때문에 분열된 적이 있나요? 과연? 그러니까. 오히려 똘똘 뭉쳤죠. 그렇죠. 그렇죠. 완전 단단하게 뭉치는 계기를 제공했고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조국 장관님한테는 정말 죄송하긴 한데 만약에 그때 그런 200만이 모이는 촛불 집회가 조국 장관님은 죄송할 일 아니고 그런 촛불 집회가 없었으면 민주당이 아마 제가 봤을 때 10석은 줄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 이후에 벌어진 그 총선에서. 그러니까 정치란 건 뭐냐면요. 정치라는 건 우리가 맞았음을 증빙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나 방역이나 경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맞았음을 증빙해내고 열심히 알려서 선거에서 이기는 과정이에요. 그게 선거고 정치라고. 송두리째 뿌리째 부정하는 행위는 정치를 진짜 모르는 진짜 초아마추어들이 하는 행위예요. 일부 유튜버들이 아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고 민주당 전체가 다 잘못했다고 공격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열심히 싸운 사람들한테 투닥투닥 하는 게 가장 먼저고 나중에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대안도 없이 깡그리 이 3장 사실상 3장짜리 이 반성문을 보면은 얼굴이 화끈거렸어. 미치겠어 정말. 그러니까 내부 지지자 분석을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이 2030을 어떻게 대표해서 무슨 분석을 하고 표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답답해집니다. 자 일단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십시다. 좀 쉬었다 가자.